여러분, 혹시 밥상 위에서 매일 찾게 되는 젓갈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명란젓, 오징어젓, 새우젓 같은 젓갈이 70대 이후에는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젓갈은 짭짤한 맛으로 밥맛을 돋우는 반찬으로 사랑받아왔지만 사실상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하루 권장량의 70%를 넘길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바로 이 신장 기능 저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해 나트륨이 몸속에 쌓여도 소변으로 잘 배출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부터는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더구나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들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죠. 결국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부전, 뇌졸중,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젓갈이 단순히 짠맛을 내는 반찬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혈압을 치솟게 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명란젓, 일큰 술에는 무려 9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 1500mg의 절반이 넘는 양입니다. 하루 3끼 중 1끼만 젓갈을 곁들여 드셔도 이미 권장량의 3분의 1을 섭취하는 셈이죠. 게다가 김치나 국, 찌개 같은 국물 요리에도 나트륨이 다량 들어있어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매일 쌓이는 나트륨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어르신들의 신장에도 과도한 부담을 주어 만성 콩팥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명란젓은 젓갈 중에서도 가장 나트륨 함량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입맛이 없다고 젓갈을 찾으시다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신장 이상 판정을 받고도 젓갈만큼은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수십 년간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언컨대 젓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10mmHg 이상 낮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징어젓도 마찬가지입니다. 맵고 짠 양념이 밥도둑이라며 밥 한 그릇 뚝딱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또한 하루에 한두 숟가락만 드셔도 몸 안에 나트륨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짠 음식이 더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 상승과 혈관 손상을 동시에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고혈압을 넘어 뇌혈관 질환과 심장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새우젓은 국이나 찌개의 감칠맛을 위해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상당한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장철에 배추김치를 담글 때 사용되는 새우젓은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므로 김치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이미 젓갈 섭취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해독력과 배설 기능이 떨어져 몸속의 나트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짠맛이 없으면 밥맛이 없다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짠맛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세요. 젓갈은 단순한 밑반찬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같이 젓갈을 찾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여보고 식사량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한 번에 드시는 양도 꼭 밥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이하로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젓갈과 함께 드시던 국이나 찌개의 국물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국물 속에도 이미 상당한 나트륨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죠. 젓갈 없이 식사가 밍밍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저염식 양념을 활용해 보세요. 들깨가루, 깨소금, 참기름, 레몬즙, 식초, 후추 같은 천연 양념을 활용하면 맛을 내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물보다는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고 나트륨 함량이 적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명란젓, 오징어젓, 새우젓과 같은 젓갈은 분명히 맛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끼고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던 젓갈, 이제부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밥상 위의 달콤한 유혹, 바로 단팥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팥빵은 이름 그대로 달콤한 팥소가 듬뿍 들어있어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그런데 이 단팥빵 하나가 70대 이후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팥빵 한 개에는 무려 각설탕 7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달콤한 팥소뿐 아니라 빵 반죽에도 설탕과 시럽이 들어가 있어 한 번에 섭취하는 당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몸속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단팥빵을 드시면 당분이 빠르게 혈액 속으로 흡수돼 혈당이 급상승하고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합니다. 젊을 때야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했지만 7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자체가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 제때 혈당을 낮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공복 혈당이 점점 올라가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 당뇨병이 악화되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손발 저림은 물론이고 시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심혈관계 질환까지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단팥빵과 함께 드시는 커피 믹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커피 믹스 한 봉지에도 각설탕 2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 단팥빵과 함께 드시면 당분 폭탄이 됩니다.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각종 질환의 뿌리가 됩니다. 단팥빵은 보기에는 평범한 간식 같지만 70대 이후 건강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팥빵 한 개의 평균 당분 함량은 약 3,540지 정도로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 25지를 한 번에 훌쩍 넘어서는 양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당분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뿐만 아니라 당뇨병 진행을 촉진하고 혈관 염증을 일으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특히 단팥빵은 식감이 부드럽고 달콤해 노년층에게 식욕을 돋우는 간식으로 사랑받지만 그 속에 숨은 당분 함량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빵 반죽에도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포만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단맛 때문에 과식을 유도해 혈당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단팥빵은 섬유질이 부족해 혈당 상승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아 자주 허기가 느껴져 또 간식을 찾게 되죠. 젊을 땐 단팥빵 하나쯤이야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나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단팥빵은 피하셔야 할 음식 1순위입니다. 혹시라도 단팥빵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하루 한 번, 그마저도 반 개 정도로 양을 줄여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셔 혈당 상승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김영애 할머니처럼 단팥빵과 커피 믹스로 당뇨병이 악화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단팥빵이 해롭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릴 적부터 먹던 간식인데 설마라며 반신반의하셨다죠. 하지만 단팥빵 하나가 각설탕 78개 분량의 당분 덩어리라는 설명을 듣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당이 오를 뿐만 아니라 몸속 염증 수치까지 올라 눈, 발, 신장에 합병증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신 뒤에는 그제야 단팥빵을 멀리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단팥빵을 줄이고
과일과 견과류로 간식을 받고 혈당을 관리해 보자고 권하셨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아직도 당뇨 망막증으로 시력이 흐릿해졌다고 하시면서 이제야 단팥빵이 이렇게 무서운 음식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겹살 없이는 식사한 것 같지 않다며 매주 삼겹살을 즐기셨는데요.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담낭 안에 돌이 생겨 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삼겹살의 지방이 담즙 분비를 방해해 담석을 키웠다며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셨다죠. 이정호 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야 삼겹살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드시며 식단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황금자 할머니의 사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바닷가 횟집에서 생선회를 즐겨 드셨는데 지난해 여름에 생선회를 드시고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염 비브리오균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직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여름에 회만큼 맛있는 게 없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못 먹겠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름철에는 생선회를 피하고 꼭 드셔야 한다면 위생관리가 잘 된 곳에서 드시라고 권하셨습니다. 황금자 할머니는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회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셨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명란젓, 오징어젓, 새우젓을 매일같이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고 병원 검사 결과 고혈압성 위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평소 즐기시던 젓갈이 나트륨 폭탄이 되어 혈관을 상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밥상에서 젓갈이 빠지면 허전하다고 느끼셨는데 이제는 하루 반 숟가락 이하로 줄여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명란젓이 이렇게 무서운 음식이 될 줄은 몰랐지라며 고개를 떨구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팥빵, 삼겹살, 생선회, 젓갈, 조청 같은 음식들은 젊을 때는 별 탈 없이 드셨겠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무엇을 먹는지가 건강의 열쇠가 됩니다. 맛있다고 무턱대고 드시지 말고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할지 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팥빵과 함께 드시던 커피 믹스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 믹스는 단팥빵의 당분과 합쳐져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만약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설탕을 빼거나 아예 블랙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라도 단팥빵과 커피 믹스 조합은 이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팥빵 하나가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 한 개가 혈당을 솟구치게 하는 건강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팥빵의 당분 함량, 그리고 그로 인한 혈당 상승과 합병증의 위험까지 이제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고소한 삼겹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은 고기 중에서도 지방이 많아 씹을수록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이죠. 젊을 때는 가족끼리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삼겹살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삼겹살에는 지방 함량이 3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지방 중 상당 부분이 포화지방인데요.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쌓여 동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혈관 벽에 그대로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담낭과 간의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2030% 정도 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삼겹살의 기름이 그대로 소화기관에 남아 소화불량, 더부룩함, 속쓰림은 물론 담낭염과 담석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석증은 한번 생기면 담낭 내에 돌이 생겨서 음식 섭취 시 복통과 메스꺼움이 동반되는데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필요한 무서운 질환입니다. 게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사용되는 기름이나 마가린, 식용유는 높은 온도에서 가열되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삼겹살을 센 불에 구우면 그을음과 함께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해 건강을 더욱 위협합니다. 이렇게 발암물질이 몸속에 축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은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 곁들여 드시는 마늘이나 상추쌈이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기름에 절여진 삼겹살의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을 낮춰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추쌈이나 마늘을 곁들여도 삼겹살의 포화지방을 중화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삼겹살의 기름기를 줄이고 싶다면 껍질이나 기름층을 제거하거나 삶아서 기름을 빼낸 뒤 섭취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삼겹살을 자주 찾으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기의 단백질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겹살보다는 지방 함량이 낮은 살코기나 생선류, 닭가슴살 등이 어르신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이런 살코기류는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포화지방 함량이 낮아 혈관 건강과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아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살코기를 섭취할 때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1회 섭취량을 밥숟가락으로 2~3숟가락 분량으로 적당히 드시고 채소와 함께 섭취해 소화를 돕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삼겹살을 드실 때 소주 한 잔 곁들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또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술은 삼겹살의 지방을 분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간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과 지방간 위험을 높입니다. 고기와 술을 함께 드시는 식습관은 이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삼겹살이 젊었을 때의 즐거운 추억으로만 남을 수 있도록 식탁에서 멀리 하시길 권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삼겹살을 줄이거나 삶아서 기름기를 빼고 채소와 곁들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키고 담낭염이나 담석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삼겹살 한 점 드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시원한 별미이자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음식, 바로 생선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싱싱한 회 한 접시는 입맛을 돋워주고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선회가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생선회에는 비브리오균이나 장염비브리오균 같은 식중 독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수온이 올라가면 이 균이 더 활발히 번식해 생선살에 숨어들게 되는데요. 젊었을 때는 위산 분비가 왕성해 이런 균들이 들어와도 대부분 위산에 의해 죽게 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40% 이상 감소하면서 식중독균에 감염될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여름철에 회를 드시고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브리오균은 단순한 배탈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폐혈증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균이죠. 폐혈증이 발생하면 갑작스러운 고열, 혈압 저하, 의식 저하가 동반되며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하셨던 분들도 비브리오균에 감염되면 회복이 늦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선에는 나름식이기 때문에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대장균 등에 오염될 가능성도 큽니다. 냉장 보관 상태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균이 급격히 번식해 노년층에 약해진 소화기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염비브리오균은
섭씨 10도 이상에서 활발히 증식해 냉장고에서조차 완벽하게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은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탈수, 신장 기능 악화, 폐혈증으로 이어져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선회를 드실 때 흔히 곁들이는 초장에도 당분과 나트륨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초장에 들어간 설탕과 나트륨이 생선회의 영양학적 이점을 단숨에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일부 어르신들은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며 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코올은 위벽을 자극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더 떨어뜨려 균에 더 쉽게 감염되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생선에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한 맛 때문에 과식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장 트러블을 일으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위장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담낭염을 경험하신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생선회가 가진 위험성은 생각보다 크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생선회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들에게는 생선회가 약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습해 균이 쉽게 번식하므로 생선회를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드셔야겠다면 믿을 수 있는 위생 상태의 전문점에서 신선한 횟감으로 소량만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드신 뒤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생선회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식습관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챙겨 드시는 엿과 조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잔칫날 혹은 손주들이 오면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엿이나 조청을 식탁 위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엿과 조청이 70대 이후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엿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엿은 전통적으로 곡물을 달여 만든 음식이라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고농축 당분 덩어리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흔히 파는 조청엿이나 쌀엿은 백지당 당류 함량이 70지 넘을 정도로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 25지를 훌쩍 뛰어넘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당분을 한 번에 섭취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몸속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당뇨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맛에 대한 몸의 방어벽이 허물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엿 한 조각쯤이야 아무 문제 없었지만 70대 이후에는 단맛 하나가 당뇨병뿐 아니라 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시력 저하까지 불러오는 도구로 변하는 것이죠. 실제로 엿을 간식 삼아 꾸준히 드시던 분들이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혈액투석까지 받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조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청은 엿보다 물기가 많아 먹기 부드럽고 건강식 이미지가 강하지만 당분 함량은 엿 못지않게 높습니다. 백지당 당류 함량이 60지 이상으로 일반 설탕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조청은 끈적끈적해 입안에 잘 달라붙어 치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층은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부실해지는 시기라 조청의 점성이 치아 틈새에 달라붙어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엿과 조청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분만 높은 게 아니라 그 당분이 빠르게 혈당으로 변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몸속 염증이 높아지면 혈관이 약해지고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당분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손발 저림이나 말초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손가락 끝이 저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등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엿이나 조청을 드실 때 차나 커피, 떡과 곁들여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문제를 키웁니다. 떡이나 달달한 음료와 함께 먹으면 혈당은 급상승하고 몸속 염증과 지방간 위험이 함께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이라면 엿과 조청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엿을 드시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반드시 소량으로 제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먹어 혈당 상승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시고 하루 권장량 10지 이하, 짝 한 조각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청도 마찬가지로 한 숟가락 정도로 줄이셔야 합니다. 무심코 한 입 베어문 엿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엿과 조청은 한때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소중한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협하는 달콤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식탁 위의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81세 김영희 할머니는 평생 단팥빵과 커피 믹스를 아침마다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단팥빵의 달콤한 맛과 커피 믹스의 부드러운 향이 하루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며 습관처럼 드셨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눈이 잘 안 보이고 발끝이 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당뇨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팥빵과 커피 믹스에 숨겨진 당분 함량을 설명해 주셨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단팥빵 하나에 설탕이 각설탕 78개 분량이나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팥빵이 이렇게 독이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줄였을 걸 그랬어요. 경기도 안양시에 사시는 79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삼겹살을 즐겨 드셨습니다. 고소한 기름 맛이 좋다고 매주 삼겹살 파티를 하셨다는데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명치가 꽉 막히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병원 검진 결과 담낭에 담석이 가득 차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삼겹살 같은 고지방 음식이 담낭의 담즙 분비를 방해해 담석을 키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기 없이는 식사한 것 같지 않다며 웃으셨지만 담낭 수술 얘기에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담낭 제거 수술을 받고서야 삼겹살의 무서움을 실감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3세 황금자 할머니는 여름철만 되면 생선회가 꼭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름 바닷가에서 싱싱한 회를 먹으면 기분도 좋고 입맛도 돌아온다며 매년 횟집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회를 드시고 나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시더니 갑자기 의식이 희미해져 급히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비브리오균 식중독으로 인한 폐혈증 직전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브리오균이 몸에 들어가 전신으로 퍼져버린 것이죠. 할머니는 병원에서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그제야 여름철 생선회의 위험성을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밥상 위에 젓갈이 빠지면 식사 맛이 안 난다고 하실 정도로 명란젓, 오징어젓, 새우젓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명란젓을 하루에 2숟가락씩 드시며 밥맛을 살리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듯한 어지럼증과 심한 두통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평소 짜게 드시던 젓갈이 원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밥상에서 젓갈이 빠지면 허전하다고 느끼셨는데 이제야 그것이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달콤한 단팥빵과 커피 믹스, 고소한 삼겹살, 싱싱한 생선회, 그리고 감칠맛 나는 젓갈까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식탁 위에서부터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습관을 하나하나 바꾸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세요. 김영희 할머니, 이정호 할아버지, 황금자 할머니,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까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혹시 내 이야기일까 하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7080대 어르신들에게 단팥빵, 삼겹살, 생선회, 젓갈, 그리고 조청은 평소에 자주 접하는 음식이면서 동시에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소화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며 면역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땐 괜찮던 음식도 노년에는 몸 안에서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단팥빵은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치솟게 하고 당뇨 합병증을 부르는 무서운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신장, 시력까지 한꺼번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커피 믹스와 함께 드시면 그 달콤함이 2배가 되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조청 역시 건강 간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은 당분이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공격해 노년기에 더 위험해집니다. 단팥빵과 조청은 결국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줄이셔야 할 음식입니다. 삼겹살은 고소한 맛 때문에 식욕을 자극하지만 그 안에 든 포화지방은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쌓여 동맥 경화증을 불러옵니다. 담낭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삼겹살의 지방을 소화하지 못하면 담석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름진 고기는 줄이고 삶은 살코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생선에는 신선하게 보이지만 여름철에는 비브리오균이 득실되고 날씨가 더우면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노년층은 위산 분비량이 줄어든 탓에 식중독균이 몸속에서 쉽게 자리를 잡고 폐혈증까지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여름철에는 회를 피하시고 혹시 꼭 드시려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위생적으로 조리된 소량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젓갈은 하루 권장량을 단숨에 초과하는 나트륨 폭탄입니다. 명란젓, 오징어젓, 새우젓 모두 한 숟가락에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어 혈압을 높이고 신장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평생 건강의 적이라는 사실, 이제라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식탁부터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단팥빵은 반개로 줄이고 삼겹살 대신 삶은 살코기, 생선에는 여름철에 피하고 젓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반 숟가락 이하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조청도 적당히 줄이시고요. 식습관이 변하면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되며 혈관도 튼튼해집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 젓갈 한 숟가락 덜어내는 것부터, 단팥빵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간식을 바꾸는 것부터, 삼겹살보다는 닭가슴살을 선택하는 것부터 건강은 결코 먼데 있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한 음식이 이제는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식탁 위에서부터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